테베이 왕 라이오스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가 늘 그렇듯 아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는데요. 신전에서는 라이오스가 궁금해하던 아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보단 내 아들이 너를 죽이고 내 아내와 결혼할 것이라는 뜬금없는 예언을 내립니다. 이 예언에 기겁을 한 라이오스는 아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인 이오카스테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라이오스와는 다르게 신탁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이오카스테는 자식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녀는 곧바로 라이오스에게 술을 잔뜩 먹여 남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든 뒤 그와 오붓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자식을 만든 라이오스는 부디 딸이길 바라며 초조한 마음으로 이오카스테의 출산일을 기다리는데요. 출산일은 점차 다가왔고 결국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에 딸인지 확인하러 불이 나게 달려온 라이오스는 자식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남자임을 확인한 라이오스는 마치 예언대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 같았고, 매일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왕은 자식이 더 자라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들을 없애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러나 차마 제 손으로 친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라이오스는 부하를 시켜서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마 제 손으로 아기를 죽일 수 없었던 부하는 그저 발을 꿰뚫은 뒤 가죽끈으로 나무에 묶어 간접적으로 죽이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애는 보통 누군가가 발견하거나 하다못해 늑대가 아기를 주워서 기르기도 하는데요. 애는 늑대는 아니었지만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발견됩니다. 양치기는 아기를 자신의 나라의 왕에게 데려갔고, 마침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 왕은 발 뒤꿈치가 퉁퉁 부어있던 아기를 보고는 그 특징을 따서 부은 발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왕에게 마치 친자식과도 같은 온정을 받으며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친아들처럼 길러지긴 하였으나 진짜 친아들은 아니었던 오이디푸스에게는 주워온 자식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그는 그리스 신화가 늘 그렇듯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델포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오이디푸스가 궁금해하던 자신이 친자식이 맞는지라는 정보보다 너는 내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할 것이라는 한결같은 예언을 내렸죠. 오이디푸스는 비록 코린토스의 왕이 낳아준 부모가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자식처럼 자식을 길러주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해진 예언을 거스르고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는 사실 과거에 한 미소년을 납치, 강간하여 자살로 몰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년을 죽이며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던 라이오스는 가정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헤라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헤라가 보낸 스핑크스라는 괴물에게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하체는 사자의 몸과 날개를 가졌고 상체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 버전의 스핑크스는 테베이 길목에서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제를 출제하여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 약간 변태 같은 방식으로 라이오스의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라이오스는 이 변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델포이의 신전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는 비좁은 길목에서 길을 가로막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안 그래도 스핑크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라이오스는 청년을 처리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하였고, 마찬가지로 부모를 죽인다는 신탁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오이디푸스는 칼을 뽑고 달려드는 친아버지의 일행을 죽여버리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친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는 그대로 테베로 향하였는데, 곧이어 그의 앞에는 문제를 출제하는 변태 스핑크스가 출현합니다. 행인들을 잡아먹으며 피비린내를 풍기던 스핑크스는 테베로 향하는 오이디푸스에게 어김없이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 문제였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걸으며 발이 많을수록 약해지는 동물은 무엇이냐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으로 오이디푸스는 아기 때는 4발, 성인이 되어 2발, 그리고 노인이 되어 지팡이를 짚어 3발이 되는 인간이라고 답을 하였죠.
스핑크스는 갑자기 나타난 청년에게 생각보다 쉽게 정답이 튀어나왔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비장의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합니다. 두 자매가 있다. 첫 번째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을 낳고 두 번째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을 낳는데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이디푸스는 서로를 낳는 낮과 밤이라는 대답을 하며 문제를 모두 맞추게 됩니다. 스핑크스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를 그대로 잡아먹었지만 반대로 오이디푸스가 문제를 풀자 자신도 공평하게 목숨을 걸고 출제를 하였는지 문제가 풀린 그녀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던 괴물을 말로 해치운 오이디푸스는 그대로 테베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에 도착하자 테베의 시민들은 스핑크스를 처치한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때마침 누군가에게 당한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대신하여 오이디푸스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였는데요. 오이디푸스는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는 과부가 된 테베의 왕비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삼아서 테베의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며 4명의 자식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자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전염병에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청년인 오이디푸스가 전염병을 몰고 온 게 아닐까 의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테베를 구했던 영웅이 다시 한번 역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우선 델포이 신전으로 신하를 보내 신탁을 들어보았는데 신탁에서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서 쫓아내려는 신탁이 내려집니다. 이에 그는 장님이지만 뛰어난 예언 능력을 지닌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가를 찾아가 범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테이레시아스는 왕을 살해한 범인이 너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가 자신을 지목하자 눈먼 노인의 헛소리라고 부정하였고 그는 말보단 범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범인이 자신이라는 증언들과 그가 몰랐던 과거의 일들마저 점차 드러났습니다. 좁은 골목길, 라이오스 왕이 죽을 때 홀로 살아남은 신하는 오이디푸스가 선대의 왕을 죽인 범인임을, 자신이 자라난 고향 코린토스에서 온 사신은 코린토스의 왕이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이디푸스를 죽이라 명받았던 신하는 사실 발목만 꿰뚫어 나무에 묶어두고 발이 부은하기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이디푸스는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예언대로 자신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였으며 덤으로 아폴론이 내린 신탁대로라면 테베에 일어난 전염병까지 모두 테베의 왕을 죽인 자신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에 이오카스테는 남편을 죽인 아들과 결혼하여 거기에 다른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에 견디지 못하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죽은 어머니의 브로치로 자신의 친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쓸모없는 눈을 자책하며 찌른 탓에 그대로 그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폐륜과 전염병을 몰고 온 범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온갖 야유와 비난을 받으며 테베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방랑길에 동반자가 되어준 안티고네라는 딸과 함께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테베에서 아테네까지 약 5,000km에 달하는 여정길에 올랐고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 아테네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는 비록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이디푸스는 마지막에 그를 받아준 아테네의 왕인 테세우스라는 영웅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